안녕하세요. 2019년 5월 6일입니다. 오늘 4일째 되는데 기상 두 번째 시간, 기상 실무라는 제목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지만은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목차처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기상을 기초를 한 상태에서 운항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항 통제에서 항공기가 스케줄에 따라서 출발 공항에서 목적 공항까지 운항을 하게 되는데, 목적 공항까지의 비행 시간이 2시간 미만인 노선에서는 목적 공항의 기상을 볼 때에 메타와 타프 둘 중에 하나가 최저 착륙 기상치, 착륙 최저 기상치 이상이면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나 타프를 볼 때에 마지노 상태에서 운항할 수도 있고 운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항상 하는데, 조종사하고 협의를 할 때 빌로우면은 당연히 운항을 못합니다. 빌로우면은 운항을 못하는데, 빌로우가 아니고 마지노 상태다 라고 했을 때는 안전하게 보고 운항하는 쪽으로 결정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으니까 운항하지 말자라고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기상이 2시간 미만인 공항에서는, 노선에서는 메타나 타프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미니멈 이상이기 때문에 운항을 하자라고 결정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미니멈 미만이기 때문에 운항하지 말자라고 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교체공항은 항상 메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보를 기준으로, 타프를 기준으로 한다, 그 얘기입니다. 나머지 뭐 8시간 미만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분을 지어놨고, 일단 2시간 미만, 우리 국내 공항들이 다 2시간 미만 노선들이기 때문에 국내 노선을 운항할 때에, 안 그러면은 목적지로 운항하다가 국내 어느 공항으로 회항을 했다가 다시 운항할 때, 그때는 메타나 타프 둘 중에 하나가 어바브가 되는 걸 보고 운항을 시작을 해도 된다. 아직 어바브가 될 때가 멀었으니까 타프까지 어바브가 될 때까지 기다리자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어바브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운항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할 때는 아직은 메타가 어바브가 됐지만은 아직은 어바브 될 상황이 아니니까 좀 이따가 운항하자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상치를 적용하는 그거는 우리가 이제 AIP라든지 공항 당국에서 정해놓은 미니멈이 있고, 회사가 정해둔 운항 규정상의 미니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위 규정에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두 개의 규정들은 그 상위 규정을 적용해서 그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게 되는데, 낮은 쪽 제한이 더 많은 쪽을 항상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륙이나 착륙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면 된다. 비행시간 6시간 이내에서는 교체공항을 지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때는 목적지 도착 예정 시간, 시간표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지연을 세트를 했으니까 그 도착 예정 시간 전, 후 1시간씩 기상 상황이 요 밑에 표기한 것처럼 상당히 좋아야 된다. 시정 3마일 이상이든지 3200 이상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항공사 입사하고 하는 상황. 그래서 교체공항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체공항 선정하지 않고 운항하는 경우,
선정을 하는 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나가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빨리 가고요.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 1 활주로 같은 경우에 550 요즘 적용하고 있는 공항이다 그러면은 저경력 기장인 경우 보통 저경력 기장 그러면은 항공사마다 조금 달리 적용할 수는 있는데 100시간 비행시간 미만 해당 기종 비행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기장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800을 더해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800을 더하다 보면 550인데 800 더하면 1350이 되니까 결국은 그 위에 있는 1400을 미니멈으로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든지 그 다음에 800 더했는 거 800 이상으로 이제 시정이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1500 이상으로 좋아지기 시작하면은 좀 낮추어서 적용을 한다. 800을 더해서 그보다 낮추어서 적용한다. 그래서 이 수치들이 보통 운항 규정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적풍은 20나트, 30나트 이렇게 적용하는 항공사들이 조금 다르게 있고 가스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브레이킹 액션이 굿 이상이면은 30나트 적풍 제한치를 다 적용하고 미디엄 미만이면은 몇 나트를 감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보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들이 이 항공사에는 있다. 그 다음에 정의가 나와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관제기관이나 공항 당국에서 정해놓은 거하고 회사의 규정하고 제작사에서 나와 있는 규정들하고 이렇게 해서 제일 낮은 걸 적용한다. 그리고 최저기상치 적용 낮은 걸 적용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우리 시정이나 실링이 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적풍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표준.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들이 이제 보통 나와 있습니다. 런웨이에 이용 가능한 시설에 따라서 타치다운 RVR, 미들 포인트, 롤아웃 RVR의 그 수치들을 명확하게 지정을 해두고 있고 업거나 어드바이스를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되겠고요. 이륙 교체 공항이 있어야 된다. 이륙 교체 공항. 보통 1시간 이내에 이륙 교체 공항이 보통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지금 돼 있고 비행시간 아까 그 2시간 미만 비행시간에서 현재 기상 또는 예보 그러니까 메타나 타프 둘 중에 하나가 어바브일 때 운항을 할 수도 있고 그걸 나쁘게 보고 두 개가 같이 좋아질 때까지 운항을 보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착륙의 조건들이 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접근 방식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날씨가 나쁜 상태 550을 적용하고 있는 기장이 550 상태에서 안개가 껴서 550 상태에서 어프로치를 시작을 하면은 파이널 어프로치 세그먼트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예를 들어서 550보다 미니멈이 떨어졌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이때는 디시전 하이트까지 접근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디시전 하이트에서 자기 기준은 550이고 기상 아모스라든지 각종 장비에서 나타내는 시정치 자체가 550보다 더 떨어진 상태인데 기장이 지상의 착륙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들 지상의 장애물이라든지 어프로치 라이트라든지 활주로라든지 이런 게 인사이트가 되면은 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지금 좀 길게 써져 있는 상태. 또 대부분 항공사가 다 같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테고리, 어프로치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활주로의 상태, 런웨이 컨디션 어제도 잠깐 얘기 있었죠. 아이카오 규정에 따라서 스노우탐으로 발령이 되고 군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RCR 람바로서 수치가 표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컴퍼니 레디오라든지 구두를 주고 받을 때에는
굿이냐, 미디엄 투 굿이냐, 미디엄이냐 이런 식으로 불러주고 하기 때문에 그 수치에 해당되는 사항들을 이렇게 표기를 보통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실무는 내용은 많고 한데 지금 이 단계에서 보통 다룰 게 아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이제 공항의 미니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AIP에 잘 나와 있죠. AIP에 잘 나와 있으니까 국내 공항 같은 경우에는 AIP에서 이걸 찾아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흔히 국내의 각 공항 자료라든지 노탐이라든지 이런 거 확인하는 우리 유비카이스 사이트를 지금 구글로 들어가서 지금 찾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은 이 AIP가 나와 있죠. 이 AIP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AIP 이제 에어로드롬에 대한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김포에서 제주를 많이 가니까 제주공항에 대한 텍스트로 된 거, 차트로 된 거 이렇게 돼 있죠. 텍스트로 된 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 차트로 된 것도 보셔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에어로드롬 예를 들어서 뭐 그라운드의 무브먼트에 대한 자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의 도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아까 유비카이스에서 SID 스타 나오죠. 예, 스타를 어프로치 차트를 이제 보면은 어프로치 차트 이렇게 돼 것으로 나오고 있다. 지금 이제 어프로치 차트에 차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지금 하나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미니멈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카테고리 1, 2, 알파, 브라보, 차리, 델타. 보통 차리, 델타들이 이제 민간 여객들이 주로 차리, 델타 중에 속하고 있고, 카테고리 1인 경우에 디시전 하이트 200, MDA 287, RVR 550, 비지빌리티 750 이런 식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어프로치 라이트 시스템 ALS가 인옵일 때는 1200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카테고리 2 어프로치에서는 디시전 하이트 100이고 300, 비지빌리티 300, 350 이렇게 적용하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상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제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활주로가 이 모양 자체가 그대로 북쪽이 360도 북쪽이고 남쪽에서 부는 거는 180도 남풍이죠. 동쪽은 90도 방향, 그리고 북동쪽은 65도 지금 방향. 정확하게 활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활주로 방향 표시를
제로세븐으로 지금 25, 제로세븐 25로 지금 활주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돼 있다. 활주로, 제주공항 활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차트들을 참고로 하고 기상하고 연결을 시켜서 미니멈하고 연결을 시켜서 공부를 하면은 기상 적용을 미니멈을 보고 해야 되는 거라서 명확하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메타탑 우리 국내 기상청에 들어가서 봐도 되는데 메타탑을 우리가 이제 쉽게 좀 많이 보는 게 이제 우리 ADDS 메타탑을 좀 한꺼번에 각 세계 공항들 정확한 자료를 좀 볼 때에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봅니다. 보면은 뭐 3시간까지만 오늘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초 교육을 일단 기상 기초 교육을 한 상태인데 한 번 더 기초를 요약을 하면은 날씨의 변화는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에 햇빛을 비추면서 기온의 변화, 기압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태양이 지표면을 비춤으로 인해서 기온이 변화가 되고 기압이 변화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면은 기압은 낮아지죠. 기온이 높아지면은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겠죠. 기압이 낮아지죠.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기압이 대체적으로 높고 기온이 높은 여름에는 기압이 대체로 낮죠. 그런 개념으로 보면은 그냥 기온과 기압의 변화는 그냥 그렇다. 그렇잖아요. 기온이 높으면은 기압 낮아진다. 기온 낮으면은 기압 높아진다. 그리고 지구상에 지구가 절묘하게 23.5도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가지고 자전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계절의 하루는 24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4시간 중에서 일출 시간이나 일몰 시간이 태양의 남중 고도에 따라서 일출 시간이나 일몰 시간이 여름에는 일출 시간이 빨라지고 일몰이 늦어져서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 겨울에는 일몰이 빨라지고 일출 늦어지고 해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낮의 길이 측면에서 보면은 겨울에는 9시간 한 40분 낮의 길이가 동지 때 그리고 이제 여름에 하지 때는 한 14시간 이상이 이제 낮의 길이가 되는 그런 날씨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이사 국제표준대기에서 말하는 기온이 서피스에서 기온이 15도이고 기압이 1013.25 헥타파스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기온을 15도로 보고 봤을 때의 그때 상태를 표준대기로 정의를 내렸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여름에는 30도 이상이다. 한겨울에는 영하 10도 미만이다. 당연히 기압은 한여름에는 기온이 높으니까 1013보다 보통 기압이 낮아져 있습니다. 한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니까 1013보다 훨씬 기압이 높죠. 보통 1020 얼마가 되든지 1030 얼마가 되든지 하죠. 기온이 더 낮은 시베리아 대륙 한가운데에는 겨울 내내 대륙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죠. 이런 경우에는 기압이 뭐 1050이나 1040이나 1060, 1070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그런데 통상 겨울에는 한 1050, 1060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대륙 고기압이 겨울 내내 세력을 떨치고 있고 육지가 빨리
차가워졌다가 빨리 더워지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되면은 대륙 고기압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대륙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기압이 낮아지겠죠. 대륙의 기온이 1050, 1060까지 올라갔던 기압이 기온이 이제 15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거의 지구 평균 기온 정도 됐으니까 1013 헥타파스칼의 표준 대기압처럼 기압이 낮아진다. 1013이나 1020 전후까지 확 내려와 버린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륙의 육지의 기온이 해양보다 더 빨리 올라가니까 결국은 한여름에는 30도 이상으로 기온이 올라가 버린다. 대륙에도. 그렇게 되면 대륙의 기압 자체가 1013보다 낮아진 상태가 되죠. 15도일 때 1013 정도 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기압 배치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은 기온이 더 높아진 한여름에는 기압이 더 낮아진다. 대륙에는. 근데 해양에는 기온의 변화가 뭐 20도 전후에서부터 크게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15도일 때 1013 헥타파스칼이니까 해양상에 있는 고기압이나 기압 배치는 대체적으로 1013보다 조금 낮던가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결국은 한여름에는 시베리아 대륙에는 기온이 30도 이상이라서 기압이 1013보다 낮은 상태다. 뭐 1010 전후라든지 1005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낮은 상태가 발생을 한다. 그런데 해양에는 기온이 15도보다는 기온이 약간 높기 때문에 1013.25에 비슷한 기압이 연중 내내 유지가 된다. 그럼 한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대륙의 기압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지구 북반구에서 제대로 고기압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북태평양 상공이다. 그렇죠? 그래서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발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강해져 있다. 대륙에 있던 겨울에 발달했던 시베리아의 대륙 고기압이 약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태평양의 고기압이 강해져서 그 세력이 우리나라까지 확장되어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점이 우리가 한여름이다. 하지를 지나고 한 달쯤 뒤에 이제 거의 한 2주 내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 한여름이 시작이 되죠.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제 한여름이 되는데 그 시점에는 북태평양에서 고기압이 우리나라까지 세력이 확장된 모습으로 항상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고기압 영향권인데 맑다. 맑은데 서비운하면서 맑으니까 육지 상공에서는 상승 기류들이 일중에 항상 발생을 한다. 지표면의 기온이 30도에서 35도 전후까지 오르기 때문에 35도가 넘어가는 30한 2, 3도가 넘어가는 날들은 여지없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덮고 있는 동안에는 소규모의 소나기 구름이라도 항상 발생을 한다. 그렇잖아요. 한여름에. 그리고 겨울에는 대륙의 고기압이 발달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세력을 뻗치는 날들이 주중에 3일 정도는 발생을 한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날이 사만. 그렇게 해서 사만에 3일 정도가 차가운 공기가 불어오는데 이 공기들은 차갑고 건조하다. 그러니까 구름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맑은 날씨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이제 다만 우리나라는 서해 황해 난류의 특성상 난류 지역을 지나면서 구름대가 낮게 발생을 한다. 바다를 스치는 바다의 기온이 한겨울에도 영상이다. 영상 한 15도 전후가 되든지 10도 전후가 되든지 이렇게 한다. 서해에 북쪽으로 올라오면 뭐 10도 전후가 되든지 남쪽으로 내려가면 15도 이상 뭐 17, 8도까지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 상공으로 지나는 바람은 시베리아에서 영하 35도나 40도의 바람이 중국을 거쳐오면서 영하 한 25도나 30도를 유지를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서해 상공을 지나올 때에는 이게 해수면하고
공기의 기온 차이가 거의 한 40도 전후까지도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이 40도의 기온 차이가 발생하면은 전기가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영하의 공기 중 속에서 눈구름이 형성이 돼서 우리나라의 호남이나 제주의 눈구름이 바람과 함께 뿌리면서 지나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한다. 근데 이 구름들은 낮기 때문에 동쪽으로 섬진강 동쪽으로 가버리면은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되어버린다. 겨울철에 고기압 전면에서 호남이나 충청이나 제주도의 서쪽 사면에 눈보라가 치는 그런 상태들은 동쪽으로 가면은 보통 없어진다. 뭐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이제 기압의 변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로 인해서 기압의 변화, 기온의 변화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많으냐 적으냐, 그러니까 대륙의 공기 덩어리냐, 안 그러면 해양의 공기 덩어리냐에 따라서 날씨의 변화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그 속에 이제 수분만 있으면은 관행각 수적으로 존재하면서 구름이 형성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구름만 형성되고 비가 내리지 않거나 뭐 눈이 내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공기 중에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뭐 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게 물방울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그러니까 눈구름대나 비구름대나 안개나 이런 현상들이 매연이 많으면은 당연히 안개가 더 많이 발생하죠. 수분이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이제 일종의 아침 안개라든지 이런 경우는 하루의 기온의 변화도 당연히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저녁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일출 직전까지 기온이 최대로 떨어진다. 그날에.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변화는 하루에 10도는 보통 발생을 한다. 맑은 날은 15도 이상까지도 발생을 하죠. 흐린 날은 10도 미만으로 기온의 일교차가 발생을 하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날의 예보도 보고 메타도 보고 그리고 오늘 현재가 메타가 나와 있는 현재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오늘 기온이 몇 도까지 올라가겠다든지 내일 아침 기온이 몇 도까지 내려가겠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 하늘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 따라서 기상대에서 예보를 내주지만은 그거를 보면서 운항관리사들은 예측을 하고 기상대에서 안개 예보를 냈을 때 수긍을 하고, 그럼 안개가 덜 낄 수도 있다, 더 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들은 이런 우리 항공기상의 기초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초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항공기를 우리가 릴리스를 할 때 흔히 릴리스하는 그 기장하고 사인을 하면서 오늘 운항을 이제 한다, 릴리스를 할 그 시점에 우리가 주로 보는 거는 이 메타하고 타프가 된다. 타프. 포캐스트가 된다. 포캐스트가 이제 운항 시간대, 도착하는 시간대에 날씨가 운항할 수 있는 우리 운항 규정의 조건들, 아까 얘기한 뭐 카테고리 1일 때 550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출발공항이 김포공항일 때 김포공항 주변에 있는 인천공항을 뭐 이륙 교체공항으로 잡았다 했을 때 이륙 교체공항 조건, 그리고 착륙지를 제주로 잡았을 때 비행기가 뭐 광주나 김해나 무안이나 이런 데 가서 해양공항으로 정할지 안 그러면 김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정할지 하는 부분들은 그날의 연료 탑재량이라든지 이런 걸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항공 기상을 기초부터 지금 실제 적용까지를 결국은 다 한 겁니다. 데이터상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다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웨더 차트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항공기상청에서 이제 주로 활용을 합니다. 항공기상청에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웹으로 이렇게 올려주기 전에는 최초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기상대에 가서 우리가 이제 손으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스피스 차트 같은 경우는 복사로 떠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뭐 가장 처음부터 오래 전에부터 운항을 시작한 김포공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국제선 청사 김포공항에 보시면은 김포공항 보시면은 김포공항 차트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국제선 청사가 있고 국내선 청사가 있고 여기에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이제 각 항공사나 공항공사가 들어 있는 건물이고 이쪽에 요 그 부분에 얇게 표시된 부분들이 소방대하고 이쪽에 우리들 병원인가 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관제탑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김포공항 초기에는 요 지금 까맣게 표시된 도메스틱하고 인터내셔널 터미널이 없었고요. 1900 제가 처음 했을 때는 여기에 지금 파이어 스테이션 바로 O자 바로 밑에 있는 요 작은 건물이 국내선이었고 N자 옆에 있는 요 큰 부분의 한 반 정도가 당시에는 국제선이었어요. 국제선이었습니다. 국제선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김포공항이 지금 국제선 터미널도 이렇게 확장이 됐고 국내선 터미널도 이렇게 확장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커졌죠. 그리고 대한항공 청사까지 들어와 있고 활주로 건너쪽에는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아시아나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건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상을 지금 기상을 보다가 지금 기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기상은 기상대에서 만들어주는 기상을 우리가 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국내선은 우리가 이제 거리가 1시간 이내에 짧기 때문에 고도를 많이 올라갈수록 효율적이긴 하지만은 ATC라든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뭐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2만 전후 많이 올라가면 2만 5천 정도 뭐 보통 때는 한 2만 전후에서 그냥 보통 운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국내선에 나와 있는 시그 차트가 브라이트 레벨 만에서 2만 5천까지 그리고 여기 스피스에서 만까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차트를 보고 기장들인데 제공한다. 옆이 차트의 그림의 내용들은 우측에 지금 잘 그 내용들이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일기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는 부분들이 항공기상에 대한 공부를 혼자서 더 했는 사람들하고 메타타프만 보고 운항하는 경우하고 적용을 하는 경우하고 서피스 차트까지 보고 오늘의 포캐스트까지도 생각해 가면서 근무하는 경우하고는 업무 품질이 달라진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알수록 좋다. 이런 뭐 예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고 국제선 다닐 때는 이제 국제선 시그 차트를 주로 이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평양 횡단을 한다. 지금 이제 지금은 오늘은 조금 제트 기류들이 조금 많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좀 발달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지금 보면은 두 축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북쪽에 있는 축은 고도 36,000에 110에서 90 정도 이렇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밑에 있는 타이완하고 제주 사이에 있는 거는 고도 41,000에 140나트 정도까지가 맥시멈이 불고 있는 이런 제트 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죠. 요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각도 자체가 방향 그대로입니다. 방향 그대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 정서쪽이 270이라고 하면은 거의 290이나 300 정도가 되겠죠. 밑에 있는 경우는. 그리고 여기는 더 각도가 더 꺾어져 있어서 310이나 이렇게 되겠죠. 300 고도 36,000에 110나트인데 방향은 거의 한 310이나 320, 330까지도 될 수 있는 그 정도 각도로 지금 꺾어져 있다. 매뉴얼 플레잉 할 때는 이걸 각도를 그대로 읽어서 우리가 노선의 항로의 헤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하고 각도 차이를 봐서 헤드윈드 얼마다 이걸 계산을 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보통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윈템도 지금 보시면은 고도 지금 2만 200헥토파스칼, 그 다음에 고도 3만인 300헥토파스칼 이렇게 해서 윈템 차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참고를 해서 비행 계획을 작성하고 차트를 기장들인데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비행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런 관점에서 기상 교육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거의 다 됐네요. 거의 다 됐고, 다만 이제 여기는 뭐 기상 메타나 타프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뭐 한 번 보시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항공 전문이라고 해서 이제 메타타프에 대해서 읽는 거라든지 윈드나 비지빌리티나 그다음에 하늘의 상태라든지 템퍼러처나 이렇게 알티메타나 이런 부분들을 관측하고 발표하는 내용들에 대한 기준은 여기에 정리는 지금 돼 있는데, 요거를 일단 그거는 뭐 어디라도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항을 표시할 때 공항은 코드로 표시를 하죠. 그런데 아이카오 코드로는 3레터로 표시를 하고 아야타 코드로는 3레터로 표시를 하고, 아이카오 코드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4레터 코드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태평양상은 P, 북미의 미국은 K, 카나다는 C, 중미는 M,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R이다. R이 속해 있는 지역이 남한하고 일본하고 타이완하고 필리핀까지가 R로 되겠죠. R로 표시를 하고 있다. 두 번째 나오는 글자가 RK인데, K는 코리아, RJ는 재판, RC는 타이완, 차이나. 타이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되고, 필리핀은 RPG죠. 그리고 중국은 줄루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지금 영토가 지금 제일 크죠. 여러분 시대는 내가 볼 때는 러시아도 눈여겨봐야 된다. 그때는 아무튼 유로를 사용을 한다. 오늘 러시아에 항공기 사고가 하나 있었던데 날씨하고 영향이 있든지 항공기 결항하고 영향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대부분이
연관은 다 돼 있다. 특히 날씨 같은 경우는 항상 연관이 돼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리어 코드가 돼 있고 아이카오는 뭐 부연을 한다 그러면은 아이카오는 국가가 가입을 하죠. 아이카오는 국가가 가입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911 911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는 거의 이제 아이카오는 항행 안전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정하는 국가기관이 가입을 하는 국가 단위로 가입을 하는 아이카오이고 국제민간항공기구이고 IATA는 항공사가 가입을 하는 국제민간항공운송협회다. 운송협회다. 그러니까 승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관련되는 규정과 절차를 만드는 운송협회가 IATA이고 항공사가 가입을 하고 아이카오는 항행의 안전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로 국가가 가입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IATA는 3레터 코드, 김포 같으면 GMP 사용하죠. 인천은 ICN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카오 코드는 김포는 RKSS, 인천은 RKSI, 부산지방항공청 관할이었던 김해나 제주 같은 경우는 RKPK 김해, RKPC 제주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표현하는 방식으로 국가마다 규정을 약간의 그 지정 방식을 정해서 이 에어포트 코드를 기록을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상까지는 지금 뭐 간략하게나마 지금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든지 다음이든지 이 비행 계획 매뉴얼 플래닝에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교육을 해볼 생각입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별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또 아까운 시간 뺏을 수는 없지만은 뭔가 도전하고 준비할 때는 히프로 합니다. 날씨 좋아도 데스크에 앉아서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만시간 법칙 있지 않습니까? 전공을 완전히 바꾸더라도 하루에 17시간씩 공부를 하면은 2년이면은 전공자보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루에 17시간씩 공부를 하면은 자기 전공을 바꾸어도 그 분야로 가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해서 운항관리사 뭐 좋다 그럴까 나쁘다 그럴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일단 들어와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일단 평생을 운항관리, 운항통제만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다 하는 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분야로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조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클릭해 주시고 구독도 해 주시면은 뭐 구독한다고 뭐 손해될 거고 좋아요 클릭한다고 해서 뭐 손해되는 거 없으니까 많이 해 주시면은 교육 내용들을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에 오늘 황금 연휴의 시간인데 즐거운 시간 되시고 행복한 날 보내시고 또 뭔가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히프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머리 싸매고 공부 잘 하셔갖고 실력 좋은 신입 직원으로 원하는 항공사에 합격할 수 있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